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강독 예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영상,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과제는 수업 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작품들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관점이나 어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레임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볼 것인데요.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게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어떤 그 구조를 정해놓은 비극이 아니 물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시 그 뭐 노래도 있고 뭐도 있고 한 어떤 일종의 극 같은 시를 얘기를 했고 현대 우리가 보는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영상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소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차이 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비극의 구성 요소라고 했던 뭐 플롯의 요소, 플롯의 특징 혹은 이제 뭐 반전과 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메시스로서의 예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극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에 와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비극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단순히 어떤 슬픈 이야기라던가 이제 결말이 새드 엔딩이라던가 이제 어떤 주인공이 순환을 겪고 결국 불행해지게 되는 이야기 혹은 불행을 겪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비극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되게 러프한 범위에서의 그 비극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약간 제 나름대로 유형별로 구분을 한 뒤에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는 네, 그런 식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레임, 제가 이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6가지 구성 요소로 음악, 시각적 연출,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성격과 사상, 그리고 플롯 이렇게 6가지를 꼽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과 시각적 연출, 대사 같은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음악과 시각적 연출 대사는 이제 뭐 무대 장치나 혹은 이제 합창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 혹은 이제 대사의 운율, 뭐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라서 현대의 것을 다룰 때는 그렇게 뭔가 중요한 관점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배제를 해볼 생각이고요. 아예 빼놓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제 핵심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또 성격과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과 사상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종류의 작품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작품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성격과 사상은 특히 얘가 비극인지 아닌지를 보기보다는 이 극의 완성도와 연관이 깊은 부분 같아서 이 역시 여기 사상과 이제 성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덜 얘기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래도 플롯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았기 때문에 저도 플롯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요. 제가 읽은 번역판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어, 인용을 하면 잠시만요. 네. 양념을 친 온갖 언어를 곳곳에 배치해 낭송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를 통해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의 연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감정의 정화를 이뤄내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양념을 친 온갖 언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운율이나 대사, 그다음에 단어를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것들 결국 대사와 관련된 요소가 많고요. 낭송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라는 어떤 극기라는 틀,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각적 연출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중요하게 여겼던 플롯의 연결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플롯은 하나 이제 사건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그 비극을 다룰 때 비극의 어떤 요소가 이 플롯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플롯 이전이나 이후에 사건에서 나타나면 안 되고 비극은 이 플롯 내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완결성과 통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가서도 안 되고 더 빠져서도 안 될 어떤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롯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모방이라는 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든 예술들을 미메시스를 이제 모방으로 번역한 것인데 미메시스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술은 모두 미메시스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비극은 무엇을 모방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방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의 연결된 플롯이다. 네, 그리고 그 플롯이 어떤 플롯이냐 하면은 이제 보는 이로 하게끔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플롯이고요. 그 연민과 공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인지와 반전을 통해서 행복에서 불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등장인물의 삶이, 아까 등장인물의 어떤 삶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삶이 행복한 것에서 불행한 것으로 변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변하게 되는 등장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어떤 도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악인이 아니고 적당히 선인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인 거죠.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좋은 방향을 추구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비극에서는 결국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도 저희도 이제 살면서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가끔 저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살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뭐 거렁뱅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이제 끌어내려질 여지가 있는 적당히 고결한 사람 어떤 뭐 영웅이나 뭐 완전 무결한 선인은 아닌데 또 이제 너무 막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적당히 잘 살된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그런 대상의 삶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이제 행복하다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연민, 아 불쌍하다 라는 감정을 느끼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포,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플롯을 모방한 것이 비극이고 이제 그 비극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음악이나 대사나 뭐 시각적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은 그런 것이고요. 이제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감정의 정화를 이루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비극의 기능인 것이죠. 이 정화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카타르시스가 그 공포나 연민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한번 느끼고 배출해내는 것인지 혹은 이제 뭐 그것을 보고 이제 내면에서 정화를 해내고 뭐 학습을 하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카타르시스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감정을 올바르게 느끼는 방식을 학습하면서 이제 철학적으로 아니, 철학적이라기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 감정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으로서 비극을 보았고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비극의 그 효과라고 본 것인데 어쨌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모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느끼게 하는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플롯의 그 비극이 모방하는 플롯의 특징을 이제 현대의 작품들이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하면서 좀 주저리주저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플롯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한 도덕성을 가진 그리고 적당히 잘 살고 있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불행해지게 되면서 그 불행해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지를 통해서 그 행복에서 불행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반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불행해진 이유는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기 때문에 불행해질 건데 그 힘든 일들을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해서 이제 공포와 연민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어떤 좋은 비극이라고 하면 그 결말의 복합성이 없고 이제
결국 불행해지게 되는 어떤 하나에 완결되고 통일성 있는 이야기, 네, 이런 식으로 뭐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반전의 요소가 있는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혹은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행복에서 불행으로 넘어가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실수, 이제 뭐 나쁜 짓, 악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런 파국적인 결말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이 실수가 인격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악행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가? 그리고 그 실수가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어떤 사상과 잘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여기서 맞춰볼 것 같고요. 이제 이 뒤에 영상을 아마 한 쭉 길게 그냥 한번 갈 것 같은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현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위주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